네, 여러분의 계좌의 수익을 높이고 싶은 종목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너튜브 댓글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수익을 높여요 라고 먼저 적어주시고요. 이어서 종목 고민과 함께 어떤 이야기든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우편 접수 역시 함께 열려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고민들 혼자만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받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수익을 높여요 참여 방법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분들이 가져오신 시크릿 섹터와 종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채널 고정하시고 볼륨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하나씩 섹터를 가져오셨습니다. 저희 아나운서께서 첫 번째 섹터부터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합니다. 이유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높여요. 시크릿 섹터 브리핑의 이유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매력적인 섹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섹터 바로 구리입니다. 네, 골드만삭스 2024년에 심각한 구리 부족 발생 예상. 최근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다시 넘어서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에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 연말까지 구리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또한 2024년에는 심각한 구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수요의 구리 몸값 치솟아. 이 같은 구리 부족 현상은 인공지능 앱과 서버를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수요를 촉진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 등이 24시간 돌아가는 데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서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전력 설비 확대에 이처럼 전력 산업이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리 수요 급증. 외신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전기차와 배터리, 충전기에도 구리가 필수 원자재로 쓰이면서 수요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약 20년 전 추세적인 상승을 연출한 데 이어 이번 세기 두 번째 구리 불마켓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첫 번째 시크릿 섹터는 바로 구리였는데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와 수익을 높이는 인사이트 살펴보시죠. 네, 유창희 대표님이 가져오신 섹터는 바로 구리입니다. 닥터 코퍼라고 해야 네. 할까요? 네, 국제 원자재 지수가 16개월 만에 가장 높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 선물 지수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네. 보도가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전선 구리 관련 주수 네.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천장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리를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전력 인프라 쪽 관련해서 전선주라든지 네. 뭐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뭐 이들 섹터는 뭐 정말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상승을 이어갔는데 정작 거기에 들어가는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세가 그렇게 많이 분출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2024년에 당장 뭐 올해입니다. 뭐 심각한 구리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료 화면을 좀 보신다라면 일단 이상기후 이슈들이 좀 있죠. 그로 인해서 구리를 채취하는데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고 주요 강산이 좀 폐쇄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구리 하면은 칠레에서 구리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칠레에서 조금만 파더라도 구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깊은 곳까지 파 들어가야지 구리가 채취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전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들. 하지만 거기에 따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구리 생산에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 투자 부족하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구리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가까운 이런 광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광산은 뭐 사막 한가운데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접근성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어떤 선제적인 투자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쉽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리 가격이 지금 뭐 한 1,500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좀 했고 뭐 12,0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전망이 있고 저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 15,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15,000달러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리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왜냐하면 차트를 하면 보신다라면 제가 구리 차트 10년 그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거의 한 17년 뭐 18년 사이에 보면 상단이 한 9,000달러, 9,500달러였고요. 하단이 한 7,000달러 언저리에서 이렇게 박스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10,000달러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이게 무조건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인플레이션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지금 구리 가격이 과연 이렇게 올라온 것이 고점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전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투기적인 수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충분히 12,000달러 언저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 자체는 많이 하지 못하는데 예전처럼 수요는 엄청나다는 거죠. 뭐 우리 뭐 변압기, 전선 쪽에 들어가는 게 다 구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게 일반 충전기, 완속 충전기가 보통 7kg 정도의 구리가 들어간다면 급속 충전기에는 25kg 정도의 구리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인프라가 잘 깔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고 이게 엄청나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깔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전기차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오닉 7이라든지 6 중간, 그러니까 보통 세단 정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한 7, 8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구리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가 보통 7, 8배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내연기관 차량보다 한 3배 정도 구리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경과가 될수록 내연기관 차량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 시장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인데 우리가 전기차 뭐 캐시즘이라고 해가지고 뭐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판매량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한 20% 이상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성장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충전 인프라 이런 것이 구리를 수요를 급격하게 늘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산업에서 계속해서 구리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서 본다라면 현재 구리의 수요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들 혹은 뭐 관련된 시장은 계속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구리 관련된 기업들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대창이라든지 뭐 풍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전선주들이 움직였을 때 한 3월달, 4월달에 초의 흐름들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좀 빠지겠지라고 혹은 뭐 하락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구리 가격 고점 아니다. 구리 관련주 역시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유 이사님은 구리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구리 관련주를 굉장히 네. 높게 평가합니다. 이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리가 왜 올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반도체 AI 이슈가 굉장히 많이 이어졌어요. AI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할 것이다.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게 전력 쪽으로 그대로 옮겨가면서 이게 파생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가 이게 전기가 해결이 되니까 그럼 변압은 어떡할 건데? 그래서 변압기 쪽이 또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불을 끼얹고 기름을 끼얹은 건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 우리 되게 전력시설과 전기가 노후되었는데 이거 구리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는데? 라면서 구리 시세를 상승시켰고 그런 것들이 관련주에 힘을 주면서 구리 관련주들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쁠 수가 없죠. 무조건 좋습니다. 유 이사님 말처럼 굉장히 좋은 흐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구리 관련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만을 하고요. 이 다음은 유일한 이사님께서 가져오신 시크릿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유한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섹터 구리에 이어서 우리의 수익을 높여줄 두 번째 시크릿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이달 31일 세계 3대 암학회 아스코 2024 개최.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2024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항암제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행사로 꼽히는데요. 이번 아스코 2024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더욱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신약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 가장 기대되는 곳은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얀센은 이번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과 관련해 5건의 임상 결과를 공개합니다. 한편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에 그룹 내 상장사들 주가가 줄줄이 하한가로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HLB 승인 불발 소식이 전체 바이오주 투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아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스코를 앞두고 유한양행과 리가캠바이오 등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이 오는 23일 초록 전문을 공개하는 만큼 반등 가능성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레이저틴이 미국 FDA 신속 승인 대상 선정. 특히 유한양행은 국내에서 작년부터 레이저 티닙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이미 처방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FDA로부터 신속 승인 대상에 선정되면서 이르면 8월께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크릿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였는데요. 수익을 높여줄 인사이트 유일한 이사와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네, 이사님이 가져오신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얼마 전에 HLB발 악재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단기간에 바이오 쪽의 투심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올 하반기에 내에 금리 인하와 실적 개선 등 기대감에 힘입어서 또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앞서서 이유한 아나운서가 언급을 해줬다시피 아스코를 앞두고 미국 임상 종양학회죠. 23일에 초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약바이오 또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 제약바이오 가져오신 이유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 HLB 이슈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 이런데 굉장히 위험할 때 종목을 가져간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임상 3상에 들어간 것은 딱 HLB와 유한양행뿐입니다. 1상 이상이면 뭐 6개월, 1년, 1년 오래 6개월 걸리죠. 얼마가 걸릴지도 네.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상을 앞두고 있고 그럼 3상에 떨어진 HLB 대신에 주목을 받을 거는 유한양행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티프라민 하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없고 모두 사용을 할 정도로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차트 속 흐름을 조금 참고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좋은 이슈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지금 실적상 지금 이게 외인의 선이고요. 기관의 선입니다. 자, 그럼 이 기관의 선에서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자, 어때 보이세요? 굉장히 강한 상승폭과 외인들이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는데도 끝까지 담아나가고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회에서 결과적으로 이 학회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흐름세의 랠리, 꿈을 먹고 사는 종목으로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흐름 좋고 유한양행 특히 볼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가져오셨는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제약바이오 보고 계실까요? 저는 제약바이오 이게 참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뭐 HLB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HLB가 그동안 뭐 HLB 알테오젠이 이 바이오주 수급을 거의 끌어당기는 그렇죠.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HLB가 안 좋은 소식으로 일단 무너졌다라면 그의 수급의 공백은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찾아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계속해서 수급 잘 그쵸?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제약바이오 그동안 빛을 못 봤던 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특히 유한양행 오스코텍 최근에 주가 보면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스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스코에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떤 기대감이 또 있고요. 또 하나가 이들 기업들은 예전하고 다르게
단순하게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수출도 잘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그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예전처럼 단순하게 유한양의 한미약품처럼 그냥 신약보다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펜 바이오라든지 각각의 그 시장에 대해서 약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HLB 때문에 바이오 못 간다라는 인식보다는 HLB의 수급이 다른 바이오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른 점은 만약에 우리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큰 이슈가 한번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섹터가 다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HLB만 무너졌고 나머지 바이오주는 안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만큼 시장 중 변화가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스코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 좀 이렇게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제약바이오 최근에 막 그렇게 좋은 흐름은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담을 수 있는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매수 구간이죠. 오, 무조건 매수 구간입니다. 이유는요? 자, HLB가 안 좋다고 우리나라 K 바이오 시장이 다 안 좋습니까? 그렇진 않죠. 아니죠. 네. 네, 그게 정답입니다. 한 명이 안 좋다고 다른 타인을 나쁘게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 그 종목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미래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다른 겁니다. 그걸로 바이오를 싸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예약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합니다. 네. 강합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도 좋고 뭐 구리도 좋고 이렇게 전반적인 섹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탑픽을 만나봐야겠죠. 구리부터 만나볼까요, 대표님?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원래 2구 산업을 좀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약간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구리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서 가지고 나온 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동박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기업인데 네. 이게 이제 배터리 기업과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도 강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제품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면 제품 가격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두세 달 정도 시차는 있겠습니다만은 구리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분기 실적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특히 이제 구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게 최근에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지금 70%에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한 90%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특히 전기료 같은 경우가 말레이시아 공장이 우리나라 공장보다도 한 30% 정도 선에서 수준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료가 얼마나 차지하냐 보시는데 작년 기준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전기료가 1년 동안 사용한 게 1,2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경쟁 업체가 좀 제품이 불량이 나와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1차 벤더로 선정이 되면서 상당히 매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SS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또 전기차도 GM 전기차 많이 축소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 증가, 즉 북미 시장에서 매출 증가를 계속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실적은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중국 그 구리 그 관세를 매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동박 관세가 25%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물류비까지 포함하면 30%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지금 관세가 1%밖에 안 됩니다. 물류비 포함해도 3%밖에 안 되죠. 그러면 상당히 이 미중 간의 관계가 무역 분쟁 이슈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상당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주가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리 이슈들 또 이것이 에너지 이런 쪽에서 계속 파생이 된다라면 충분히 전 고점 돌파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 저는 한 6만 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 열어놓고 있고요. 네. 4만 5천 원만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가격대에서 눌림 시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관련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선택해 주셨습니다. 뭐 최고 수준의 일렉포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는 네, 이제 6만 목표가는 원. 6만 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네.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만나봤고요. 이제 그럼 저희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 탑픽으로 꼽아주실까요? 자, 유한양행으로 뽑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유한양의 목표가와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잡고요. 네. 손절가는 7만 4천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가는 현재가로 7만 6,500원으로 해서 네. 3.27%, 3%로 손절 라인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유일한 대표님 제약바이오 유한양행 10만 원이 목표고요. 7만 4천 원의 손절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 더 준비해 주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대기실에서 리가캠 바이오 쪽. 당황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아꼈는데. 네네. 네. 전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임상 1상과 그러니까 보통 1상만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근데 1상과 2상이 동시에 도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미래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1상, 2상 도전을 하면서 최근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수급이 언제든 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의 모양새일 겁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 제가 잠시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네, 차트 없어도 괜찮지만, 네. 네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리가캠 바이오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진입가는 현재가 정도로 69,900원으로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85,000원까지도 열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유일한 대표님에게 한 종목 더 뽑아내 봤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목표가 85,000원에 손절가는 65,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저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처음이어서 조금 긴장하시고 좀 어색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